왼손을 쓰지 마. 갑자기 옆에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놀란 남성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분명 지금 혼자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해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한 남성은 다시 차를 몰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여성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리는 여성의 목소리. 무엇을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남성의 손에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양동이와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죠. 어린 시절 히로시마 아사키타구로 이사와 고등학교를 나온 뒤 일용직을 전전했던 타카미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지냈던 그였지만 어느 날 흥미로 시작한 각성제로 인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며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정신흥분제인 각성제는 졸음을 쫓거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치료 혹은 기명증 치료 등에 사용됐는데 만약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할 경우 정신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기에 흥미로 시작한 타카미는 쉽게 끊지 못했고 결국 각성제 사용 6개월 만에 경찰에게 체포됐죠. 초범이었던 그는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지만 각성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얼룩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망상을 시작으로 계속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에 고통스러워했던 그는 야쿠자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먼 지역까지 달아났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약지를 자르며 사죄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각성제로 인한 정신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끝에 야쿠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망상은 지울 수 있었죠. 각성제로 인한 정신병은 조기 치료하면 비교적 쉽게 나아지긴 하지만 이미 뇌에 영향을 준 상태라 후에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타카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잘 치료받고 거주지를 옮겨 용접공으로 1년을 일한 뒤 덤프트럭 운전사로 5년을 일했던 그는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두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자 그는 1998년부터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몸이 고된 직업이었기에 점점 지쳐가던 그는 어느 날 운전 중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차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에 울리는 여성의 목소리는 갈수록 뚜렷해졌고 그녀는 왼손을 쓰지 마, 저쪽으로 가 라는 등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과거 떨쳐버렸다고 생각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을 미희라고 지칭하며 몸이나 트럭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모두 그녀의 수작이라고 믿었습니다. 2001년 5월,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드라이버로 긁어 기물 손괴죄로 벌금을 냈는데 왜 그랬냐는 아내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2, 3일 전부터 등이 아팠는데 이게 다 미희 때문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녀를 돕고 있거든? 난 그래서 복수한 거야. 남편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낀 아내는 결국 2달 뒤 이혼을 택했고 홀로 남겨진 그는 벌금 문제로 직장에서도 해고됐죠.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택시를 몰다가 적성에 안 맞아 금방 일을 관둔 그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첫 회사는 그가 지원했던 부서가 폐지, 두 번째 회사는 반년 만에 도산하는 등 그에겐 항상 불운이 뒤따랐습니다. 2007년에는 다시 거주지를 옮겨 회사원이 되었지만 지속되는 급여 지연으로 인해 버티지 못한 그는 2009년 4월 말에 퇴직한 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부업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빚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시하는 미희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녀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녀를 돕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복수가 될 것이다. 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09년 7월 5일 오후 4시 무렵, 그는 오사카시에 있는 1층 파친코 가게에 들어가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달아났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 가게에는 손님이 많았고 건물 다른 층에는 학원이랑 진료소가 있어 100명이 넘는 인원이 건물에 있었는데 1층부터 시작된 불길로 인해
빠르게 출동한 소방관들이 25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 병원에서 사망한 1명을 포함 총 5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종업원과 손님의 증언을 통해 30살 정도의 마른 남성이 가게 안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해 그를 쫓았습니다. 현장에는 휘발유가 들어있던 통의 일부가 남아있었을 뿐 그 밖에 증거는 없었지만 보안 카메라에 잡힌 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경찰은 지역의 보안 카메라를 중심으로 범인을 추적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의 꼬리를 잡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그런 수고를 덜어주려는 듯 다음날 타카미는 자기가 범인이라며 자수했죠. 그는 어차피 본인도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루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 더 이상 미희나 그녀를 돕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을 댈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범행 당시 그에게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 측은 정신감정 결과 그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며 선악의 판단 능력이 상실돼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수형은 공무원에 의한 잔악한 형벌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36조를 위반한다며 사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검찰 측은 전문가 2명을 증인석에 앉혀 그가 각성제 사용 후유증에 따른 망상이 있었지만 스스로 판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여러 일을 전전하며 빚을 졌던 그가 최근에도 이를 구하지 못해 생활이 힘들어지자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무차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타카미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당연히 사형돼도 좋다고 생각한다. 인제 와서 사과할 생각은 없다. 법정에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모두 미희의 존재를 알고도 숨기고 있다라는 등의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가 지금도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그가 일부러 인명피해를 늘리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며 상고를 기각. 2016년 2월 23일에 그의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교수형이 잔혹한 형벌이라 위헌이라는 변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가 집행 방법을 포함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타카미. 망상 속의 존재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지른 그가 망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죄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